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이 A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기에 자기 이름 앞으로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 A가 B한테 이 건물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B가 다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요. 누가 집주인이에요? 아직 B가 집주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리 잔금 치르고 이사 왔다 하더라도 뭐가 돼야지? 여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야지 집주인이 된다고 민법 18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기가 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더럽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네가 잔금 치르고 이사 와도 이렇게 네 앞으로 등기가 돼야지 진짜 집주인이 되는 거야. 진짜 소유자가 되는 거야 라고 써 있다고요. 자, 그래서 B가 이렇게 등기가 돼서 집주인이 됐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 그냥 A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C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이게 등기소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이러면 누가 집주인 되는 겁니까? 자, C가 집주인, 이렇다고 C가 집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기만 됐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만 됐다 그래서 집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B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등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잖아.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적법한 원인이 있을 때 등기가 돼야지 집주인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서류 위조나 부적법한 방법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등기만 되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법한 원인이 있은 다음에 등기가 돼야지 당연히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C를 뭐라고 불러요? 얘는 나쁜 놈, 서류 위조범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얘는 아무리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권리자라고 불러요. 무권리자. 무권리자. 자, 근데 D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요 등기부가 딱 나왔어요. 요 등기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등기부에 C가 여기 집주인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얘한테 잔금 치르고 해가지고 얘가 좀 싸게 팔았겠죠? 그래가지고 D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부를 신뢰하고 C로부터 이전을 받았죠. 그러면 D가 집주인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사야지 무권리자한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D를 뭐라 부르냐면 자, A는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라고 부르는데 D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부를 신뢰한 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안 한다는 말. 자, 공신력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거든요. 등기의 내용이 달라요. 왜? 진짜 소유자는 A인데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C가 지금 권리자처럼 보여가지고 D가 이걸 믿었죠. 그 등기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더라도 그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즉 얘기해서 공신력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누가 집주인이 되냐면 D가 집주인이 됩니다. 독일 뭐 그런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눈꼽만큼도 손톱만큼도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D를 희생해서 누구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인 A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신력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 독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면 등기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줘서 A가 희생이 됐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공신력을 인정을 손톱만큼 또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 등기를 신뢰한 사람을 희생해서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신력을 인정 안 하니까 누가 나는 등기를 믿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런 불평, 불만, 분노 막 이런 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게 이 기사가 하나인데 이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근데 공신력에 대한 뉴스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 밑에 댓글로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공신력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귀에 잘 안 들려도 이제 공신력의 내용을 이해하면 완전히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재미로 보세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A가 나쁜 놈인데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자, 갖고에 자기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B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A가 서류를 위조해서 이 저당권을 이렇게 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서류 위조해서 말소한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진짜로 이게 말소가 된 거냐고요? 아니겠죠. 비록 등기상으로 말소가 되어 있어도 지금 어떤 원인이 없이 이런 부적법한 방법으로 말소를 하면 말소 등기 되어 있어도 저당권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등기가 C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류 위조하면 얘가 집주인 아니라 그랬죠. 어떤 적법한 원인이 있어야지. 적법한 원인이 있어서 이걸 말소해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지 진짜 집주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소 등기가 되려면 실제로 이 A가 2억을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소를 해야지 진짜 저당권이 소멸이 되는데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봤자 말소 된다 안 된다? 그냥 아직 빚도 2억 남아있고 그냥 저당권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C가 등기를 끊어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보니까 등기부 상으로는 빚을 다 갚은 걸로 되어 있죠. 실제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C는 누구예요? 이 건물을 사려는 C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을구에 말소가 된 것을 확인했어. 결국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등기부를 신뢰해서 이 건물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은행이 나중에 이 A가 이자도 안 갚고 그러니까 등기부를 때문에 이게 뭐야? 왜 내 저당권이 이게 말소가 돼 있어 하고 은행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소송 등을 통해서 어떻게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를 해서 이걸 다시 이 말소가 됐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저당권이 말소 회복돼서 살아났다는 얘기야. 아까 그 자리에 빨간 줄 가 있지만 말소 회복 등기란 거라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C가 이 저당권을 끌어안아야 돼. 그래서 돈 못 갚으면 이 은행이 이 건물을 경매를 걸어서 이 C가 어떻게 이 건물을 날릴 수도 있어요. C의 잘못은 잘못도 아니지. C는 단지 뭘 했을 뿐인데 등기부를 신뢰해서 건물을 샀을 뿐인데 깨끗한 줄 알고 나중에 어떤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저당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자, 이 말이 뭐예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등기부를 신뢰한 C를 희생해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진정한 권리자인 B은행을 보호하겠다는 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 그 뉴스에서는 이제 뭐 등기나 민법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 기사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좀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길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있는데 좀 저한테 방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탁탁탁탁 이게 눈에 뉴스를 보면 들어오실 겁니다. 아셨죠?